Hey yo, you wanna dance? 살다 보면 아무리 알고 싶어도 오랜 시간 동안 모르는 것이 있고 빨리 잊고 싶어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기억이 좋든 싫든 말입니다. 기왕이면 저희는 여러분에게 기억되는 방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스무고백 예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래오래 기억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고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퀘스트. 네. 안녕하십니까, 정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싸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개판이네요. 네, 다들 컨디션이 안 좋죠? 컨디션이. 망했어요. 다들 네.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주제는 좋아. 나 깜짝 놀랐잖아. 그러니까요. 오랜만에 열정적으로 3번 준비했어. 아, 그래요? 나 아니, 이런 거 좋아해. 대본 안 보시지 않나요? 아 근데 제가 제 꿈 중에 하나가 범죄 프로파일러였었기 때문에. 아, 표창원 씨? 네, 지금 딱이구나. 표창원. 지금은 아. 국회의원 하시지만 네. 과거에 표창원 씨. 아, 딱 이런 거 하고 크라임 씬에서 섭외 전화 안 들어오나 뼈빠지게 기다렸어요. 아, 나 그거 재밌게 봤어요. 저도 재밌게 봤어요. 음. 그래서 머리 굴려보고 지니어스 게임 이런 거 좋아해요. 아, 그것이 알고 싶다. 그 아이 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아요. 그란데 말입니다. 그렇지. 네. 제가 아직도 그 세모자 사건을 VOD로 구입해가지고 가끔 돌려봅니다. 아, 세모자 사건. 그거 진짜 그거 너무 충격적이었어. 너무 충격적이었어. 안녕하세요. 예.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아하. 라이브로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90년대에 일어났던 무서운 미스터리 사건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시대별로 있었던 사건 중에는 일부 해결된 것도 있었지만 그쵸. 아직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이야기들을 조사해왔습니다. 정크가 조사했죠? 그렇죠. 네. 고생했어요. 90년대부터 00년대까지 2000년대까지 다양한 미스터리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건을 읽어드리면 아시는 분은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스테리. 미스테리 몰라 나랑 공식. 야. 예. 그러니까 이게 네. 현재는 해결된 사건도 있어요. 아 그럼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 미제로 남은 사건들 위주로 그리고 동시에 조사했던 크게 거. 화제됐던. 그쵸, 있죠. 네, 국내 사건만 있습니다. 그쵸. 일부러 조금 완전 빅한 뉴스는 좀 빼려고 노력을 했어요. 모두가 많이 아는. 네, 예를 들어서 상품백화점이라든지 그런 거, 라든지 성수대교라든가 성수대교라든지. 이런 거는 좀 빼려고. 네, 대구 네. 사건이었다든지. 네, 뭐 네. 그리고 뭐 개구리 소년 뭐 네. 이런 거는 빼려고 노력을 했어요. 네. 야, 한번 했기 때문에요. 20시즌째 했어요 이미. 그때 없었죠? 없었죠. 다음엔 케이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정크가 준비해본 사건 사고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처음에는 1990년대입니다. 야서 바로 도깨비불 방화 사건. Ghost Fire. 예. 우리가 4살 땐가? 5살 땐가? 90년대면은 뭐- 그쯤 돼요. 네. 93년대 초등학교 1학년이었고요. 시추님 기준으로는 좀 다르죠. 제가 6살이고 4살 때. 예. 4살 때요? 어? 야! 카메라. 또 그래. 카메라. 미스테리하다, 미스테리해! 여러분 미스테리. 잠시만요. 미스테리. 딩딩딩. 아, 들어왔어요. 아, 들어왔어요. 됐습니다. 아하. 깜놀. 자, 그러면은 90년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시 해요? 네. 네. 아, 고스트 파이어. 도깨비불 방화 사건입니다. 네. 일단은 그 90년대에 네네. 아, 이게 정말 핫했어요. 핫해. 핫해. 아, 이제 뭐 서울과 지방에 특히 서울 지방에 네. 그 하루에 6건 이상 와. 방화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몰라. 갑자기 막 화재가 막 났대요. 음. 뭐 여기저기서 그 막 나고 국내 사이언스 어. 장난 아니었겠는데. 장난 아닌 거지. 이게 2월 13일 경향신문에 따르면은 네네. 13일 새벽에만 9건의 방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요. 이게 와. 참 어떻게 보면 불을 동시에 지른다는 게 이게 방화범이 있긴 있었던 거예요. 존재한다는 건데 이게 조직적인 거냐 그쵸. 아니면은 그냥 개인적인 그 모방 범죄냐 요거 갖고 지금 포커스를 잡으려고 경찰들이 네. 되게 많이 노력을 했다는데 네네. 일단은 뭐 1월 22일부터 발생한 방화 사건은 뭐 이날까지 네. 그러니까 2월 13일까지 40개 동 106건으로 방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다. 이거 진짜 큰 사람 소행일까요? 네. 이게 이게 사람 아니지 않을까요? 그 불이 일어났던 곳 관할 17개 경찰서에 접수된 기록을 평균으로 내면은 네. 네. 하루에 4.3건이 나왔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에. 와. 한 달 동안에. 네, 한 달 동안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뭐 한옥집에 나무 대문이나
이런 데다 이제 석유나 신나를 끼얹고 음. 불을 붙이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네. 이제 점점 유형이 현관이나 베란다 그리고 음. 집 안까지 바뀌면서 점점 사람들이 이제 그 다치는 인명 피해가 늘어나고 네. 경찰들이 점점 이 수법이나 이런 패턴 때문에 파악하는 데 진짜 골치가 아팠다고 해요. 고의다. 그지? 어. 고의야 이거. 근데 이제 뭐 당시에 뭐 범인이 밝혀지진 않았는데 네. 이게 뭐 그때 전세값이 엄청나게 치솟았다고 해요. 아 90년대 네, 도에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 경제적인 그 불만 때문에 음. 집을 가지신 분들에게 그 집이 없으신 분들 혹은 음. 이 전세값에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음. 고의적으로 저지른 방화가 아니냐 이런 아. 식으로 좀 추정만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아 이게 방화 사건이라는 게 이 감식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런 얘기가 있대요. 경찰계에서도 방화 사건 감식은 미쳐야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게 왜? 전기, 화학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화재 감식 요원들은 물리, 화학, 건축학, 법의학, 전기학 등 화재와 관련이 있거나 없더라도 모든 분야를 두루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지. 집요하게 끝까지 갖고 가는 인내심과 약간 미쳐야 할 수 있는 거라고 해가지고 어렵다고 정평이 나 있다 하더라고. 아니 본 시리즈만 봐도 본이 꼭 사람 죽이고 나서 불 태우잖아요 집. 맞아, 폭발시키잖아. 맞아. 그게 제일 어렵다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증거 못 찾게 하려고. 그러니까. 어.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지. 근데 이때는 확실히 서울 내에서만 이렇게 좀 많이 발생을 한 거 보니까 네. 집값이 혹시 확실히 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쵸. 집이 없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이 당시에 또 CCTV나 이런 게 많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거의 없었죠 이때는. 네. CCTV 가. 지금은 달랐죠. 불이 나면은 이제 그 주변에 뭐 뒤져보는 거밖에 음. 방법이 없었겠죠. 그냥 방화 사건으로 그냥 처리해버리고 끝낼 수도 있어. 그쵸. 사람 죽여놓고. 그러니까. 아유, 되게 무서운 얘기를 아무렇지 아, 무서워요. 아, 근데 그나마 좀 최근에는 네. 방화 사건이 좀 덜 나잖아요. 저희가- 사실 네. 제가 먼저 네, 얘기해주세요. 사실 요즘 현대 같은 경우에는 모든 범죄가 거의 검거율이 90%를 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치안이 굉장히 좋아요. 이 CCTV가 곳곳에 달려 있고 거의 모든 사건들이 미제로 안 남는 검거율이 상당히 좋은 수사력 지금은 좋은 와서야. 지금 이제 와서는 과학 수사. 우리나라 또 땅이 좁잖아요. 도망갈 데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렇죠. 미국은 막 주 넘어가고 이러면 그렇지. 막 난리 나니까. 살인의 추억에 송강호 씨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뭐야? 과학 수사 하면서 뭐 장덩어리 대한민국은 작거든. 발로 뛰는 수사, 과학 수사 쓸모없어 막 이러면서 이런 거 있어요. 갑자기- 김상중 씨 맞아요. 대사. 예. 갑자기 개인기 이렇게 하기에요? 그럼요. 별로 안 똑같아요. 느낌 있는데. 대사만 똑같고. 송강호 씨 거 또 할 수 있어요. 뭐야? 그 아수라에 나왔던 거. 뭐하냐? 아수라에 송강호 씨가 나와요? 하루 종일 뭐해? 그 맨 뒤로 갔던데 오키도키한테 내가 했던 대사. 이게 송강호 씨 아수라 편에 아수라 편 이제 무부적 인썸이 무부적이 있는데. 아수라 편에. 네. 미안해요. 그 누가 아냐 이씨. 아는 사람 있을 수도 있어. 어쨌든 뭐 당시 그렇게 불이 나는 사건이 많았다. 네. 이거고 이 90년대에 일어났던 사건 중에 정말 하이라이트는 이거죠. 아하 이 다음 겁니다. 다음 거. 공인 회계사 사건. 공인회계사 뭐 네. 부동산 사기인가요? 아 이게 부동산 사기 같은 게 아니라 네. 진짜 요즘으로 따지면 유명 방송인이 순식간에 시체로 발견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강에. 네. 오호. 바로 이제 90년 11월 4일 반포대교 남단에서 낚시꾼인 문모 씨가 한강에 떠내려가던 여행 가방을 발견하여 열어보니 한 남성의 시신이 있었고 그 시신의 얼굴이 비닐로 씌워져 있었는데 이걸 걷어내니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당시에. 어머. 이게 막 얼굴에 그 막 타박상이나 이런 게 있어서 이제 타살임을 짐작할 수는 있었는데 그래서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제 그 TV에 고정 출연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몇 개나 있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선거에도 3번이나 출마했던 임길수 씨라는 공인 회계사예요. 이분이 당시에 뭐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런 데도 출연했던 분인데 네. 근데 이제 이분이 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출연 펑크를 낸 거야. 생방인데 그거. 그래가지고 그거를 펑크를 내면서 가출 신고가 이제 들어간 거죠. 근데 이게 실종된 다음에 네네. 한 며칠 만이야 6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이 된 겁니다. 한강변에서. 한강에서? 네. 여행 가방에. 그러니까 캐리어 같은 거죠, 캐리어. 이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보신 분들은 깜짝 놀랐겠네. 아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당시 아마 기억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네. 근데 이제 이 임길수 씨가 이제 그
평소에 이제 여성 편력이나 네네네. 이혼 경력이 있어서 이게 치정살인 사건이라는 의혹도 있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의 비서가 범인이다, 운전사가 범인이다. 그럴 수 되게 있죠. 그 범인에 대한 말은 많았는데 결국 어느 하나 실마리를 못 잡고 이게 그냥 미제로 끝나버려요. 아 이건 해결이 안 된 사건. 네, 이것도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이제 대단한 거는 이 뭐라고 하지 그 네네. 유명인을 네. 하룻밤 만에 그렇게. 그리고 이 당시에 아마 제가 정확하지 않지만 기억하기로는 이 당시에 그 폭력 네. 이런 사범이나 이런 걸 뿌리 뽑겠다고 네. 정부에서 나선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타살로 미뤄 짐작한다 그랬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또 따르면요. 네. 이제 당시 기사로 보면은 그 인길수 씨 폐에 플랑크톤이 검출됐대요. 그러니까 바다에 산채로 수장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감식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무서워. 가방에 넣어놓고 그냥 바다에 던진 빠뜨렸구나. 거야. 호흡을 안 함, 그러니까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으면은 호흡을 안 하니까 물이 그치.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그치, 근데 그치. 네. 산채로 집어넣으면은 폐에 물이 찼을 가능성이 있어서 폐에서 이제 플랑크톤이 검색됐으니까 산채로 검출. 수장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 그러면 뭐 무섭다. 구타를 한 다음에 비닐하고 네. 씌워서 가방에 넣어서 그렇죠, 산채. 수장을 했다. 아니 이게 또 치정살인 사건이라고 또 좀 의혹을 받았다고 하는데 네. 일단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해서 공인중개사가 뭐 하겠어요. 땅 물어보겠죠. 그렇죠. 땅 물어보면 그치. 대답해주고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맞아요. 거기서 뭔가 또 이제 불만을 가졌던 분이 게다가 있을 수도 당시에 있을 것 같아요. 전세값. 이 같은 해에 일어난 그러니까 일이거든요. 전세값. 모든 게 또 얽혀 들어갈 수 있죠. 정말 사람들이 지금 방송 보고서는 했다가 막 투자하라고 했다가 지금 투자했는데 그래, 막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여기 있다는 뭐 거지. 땅값 높아질 것 같아요라고 말 한 번 잘못했다가 그렇지. 요즘 뭐 토마토, 경제 토마토 이런 거 보면 주식 얘기 많이 하거든요. 경제 토마토요? 아 그런 거 있어요. 경제 TV 안 보시나요? 경제 TV 봐요? 예, 가끔 봅니다. 주식은 안 하지만. SBS, 네. CN 뭐 예, 이런 거? 내가 언제 출연할지 모르니까. 네. 대단합니다. 어쨌든 뭐 이게 진짜 지금 우리 때로 따지면 만약에 이러면 안 되겠지만 뭐 정말 유명하신 연예인이나 아니면 어떤 그냥 우리 주변에 있던 분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 가방에서 발견된다고 생각하면은 진짜 소름 돋죠. 지금 채팅창에서도 아야나미님께서 이거 영화 신세계 아니냐. 그렇죠. 떠오른다고. 알리는 타살님께서 싸우다 기절했는데 죽은 줄 알고 물에 버린 거 아닌지. 근데 그 여행 가방을 이미 준비를 했단 얘긴데 준비해 여행 가방이란 것 자체는 맘만 먹으면 사니까 솔직히. 죽일 생각으로 사서 넣고서는 던진 거잖아요. 물에다가. 그럴 가능성이 높죠.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 근데 아 그런가? 이런 아우, 수법이면은 네. 확실히 동기가 확실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무서워. 너무 원한이에요, 원한. 네. 내용이 무서워서 네. 개그를 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요. 구독 추천 그리고 꿀잼각. 꿀잼각 부탁드립니다. 업 버튼. 그 라마님 놀지 마시고 꿀잼각 유도 부탁드릴게요 채팅으로. 뭐하냐, 너? 놀고 계세요. 하루 종일 뭐해? 내가 너 롤러코스터 만들 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래. 내가 준 별풍선 15개 잘 썼냐? 자 그럼 1991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요거는 진짜 유명해요. 이거 아, 너무 나 이거 너무 무서워요. 이거는 진짜 무서워. 진짜 네. 대박이야. 이거 한 1, 2년 전부터 이제 다시 떠오르는 네, 사건.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쵸, 그쵸. 맞아요. 아, 이거 진짜 5대양 집단 자살 사건. 와. 이거 타이틀부터 정말 무섭다. 너무 예. 신나네. 일단 이거는 사건이 91년도에 일어난 건 아닌데 네. 91년도에 재조명이 됐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예요. 네. 바로 이제 87년 8월 29일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에 있는 오대양 공예품 공장 식당의 그 천장에서 네. 오대양 대표 박순자 씨와 가족, 종업원 등 32명이 손이 묶이거나 목에 끈이 감긴 채로 시체로 발견됩니다. 천장에서? 네, 천장에서. 어허. 또 32명이. 어허. 그 당시 이 박순자 씨가 그 종말론을 내세우면서 이제 그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요. 99년 노스트라다무스. 그런 걸로. 행성일치할 예. 때. 그래서 이제 막대한 사체를 가져다 쓰면서 이게 궁지에 몰려 자살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이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종교에 가담한 사람들이 단체로 네. 자살했다 막 이런 얘기였는데 갑자기 이제 91년 7월에 사건 관련자 9명이 자수를 하게 되면서 네. 이 사건이 다시 재수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 오대양 사건의 배우에 대해서 정말 말이 많았는데 네. 이때 타살 의혹이 불거지면서 음. 배우로 구원파라는 네. 구원파. 많이 쪽과 들어봤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 오대양 그 박순자 씨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있는 주식회사 세모의 사장이 있는데 네. 이 사장의 이름이 바로
유병언 씨예요. 네. 유병언 씨는 저희가 1, 2년 전에 모 사건 때문에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바로 그분입니다. 네. 전 세목으로.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더 크게는 네. 당시에 정권과 네. 유착 관계가 있었다. 그 정권이 어디지? 87년이면? 전형이에요. 아하. 네. 그래서 되게 많은 이제 의혹과 네. 사건이 뜨거운 논란이 있었음에도 경찰에서는 아무런 진상도 밝혀내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집단 자살극인지 네. 아니면 집단 타살인지 요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내리지를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의 유력한 증인인 네. 유병헌 씨마저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것도 좀 의혹 많지 않아요? 그렇죠. 의혹이 그쵸. 많죠. 네, 그러니까 이거 전체가 그러니까 유병헌 씨조차도 그 배우가 아니고 그 뒤 더 큰 배우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그 종교 사조직이냐 아니면 그 정부와 관련되었던 사람들의 짓이냐 이게 아직 밝혀지지가 않은 거죠. 이게 박순자 씨가 어. 교주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중간 관리직이었다라는 그런 증언들도 많이 이제 주변에서 나왔었고요.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다뤘을 때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또 이게 자수를 하면서 원래 그 전에 이 사건의 명칭은 오대양 집단 변사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 수사 재조명을 하면서 자살로 이제 바뀐 거죠. 어떻게 보면 사건은 그대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사건의 명령이 바뀌면서 변사가 아닌 자살로 사건을 어떻게 종결시키려는 움직임이 아니냐. 실제로 그런 이걸 것 같아요. 하고 이제 유병헌 씨는 이제 감옥에 들어갔다 이제 나왔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입막음이 된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마무리가. 그렇죠. 거기다 이제 타살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그 시체를 그 인근 산에서 세 구인가 더 발견을 해요. 근데 타살로 확정이 된 건 그 세 구만. 아. 네, 그리고 이제 그 천장에서 나머지들은? 발견된 그 시체들은 타살이냐 아니냐도 이제 부검이나 이런 걸도 밝혀내지 못했어요. 네. 최근에 시그널에서 한번 언급이 되면서 한번 또 화제가 된 적이 그쵸, 있죠. 있죠. 아, 그랬어요? 네, 시그널에서 직접적이지 않고 이제 네. 언급이 됐었어요. 정말 미스테리하게 남았다. 너무- 근데 이거 너무- 진짜 무서워. 이거 그것이 알고 그러니까요. 싶다 보면은 소름 돋아. 아 근데 이거는 네. 나는 미스테리 사건이라고 사실 분류는 해놨지만 네. 이건 미스테리 아니라 어쨌든 결과적으로 누군가들 다 한 거 아니에요. 뭔가가 그쵸. 있겠죠. 없는데 네. 이걸 스스로 미스테리화 시키는 것 자체가 그게 참 미스테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집단 자살로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를 끼얹어서 누군가는 있을 텐데 뭔가 의도가 있는 걸 텐데. 우리는 대충 짐작은 가는데 그 의도가 미스테리인 거야. 그러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32명인데. 그럼. 아 무서워. 근데 참 주제 오늘 오랜만에. 이거 제가 듣기로는 그 종교의 지금 종교 집단이잖아요. 네. 아 종교 집단 네. 예, 종교 집단인데 그 거기 있는 부모들한테 자기 자식들을 먼저 죽이라고 시킨 후에 어머. 부모들도 이제 그렇게 자살을 하게끔 유도를 했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어요. 그런 또 너무 지금 얘기하면서 소름 소문이- 끼쳐. 이게 뭐야? 환영여단도 아니고. 아유 갑자기 환영여단이. 그러니까 그 정도 죄질이 지금 무섭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네. 미스테리가. 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91년 그러니까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에 정말 큰 이슈였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그- 있겠죠. 고담님 마이크 너무 가깝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봤어요? 네, 아, 보셨어요? 네, 보셨어요? 부담님 마이크 침 배려 좀. 봤어요? 봤어요? 네. 봤으면 됐어요? 넘어갑시다. 쿨하네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천 아기 실종 사건. 요것도 되게 의아한 점이 있어요. 네. 일단 보령시 대천동에서 생후 1년이 되지 않은 아기들의 실종 사건들이에요. 네. 네. 일단 첫 번째 사건은 2개월 된 아기가 실종이 됩니다. 네. 그 아이를 10시간 만에 마을 외곽 논두렁에서 발견되는데 이게 진짜 그 미스테리가 뭐냐면 집안에 네. 부모님과 애가 같이 있었는데도 영유아죠. 네. 영화. 같이 있었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 잠든 사이 그 새벽 잠시 그 잠깐의 그 늦은 새벽에 애가 없어진 거예요. 아 정말. 정말 그 짧은 시간에. 네. 그러니까 이게 보령시가 그 당시 이제 91년이니까 어쨌든 시골 마을일 수 예,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마을에 그러니까 예전 시골집 같은 데 보면은 대부분 그게 막 문을 철컥철컥 걸어 잠그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냥 이렇게 대문 마당까지는 그냥 진입할 수 그냥 있고 걸어두는 것 정도지. 아니면 문 같은 것도 만약에 그날 더우면 그냥 열어놓는 열어놓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때 누군가 와서 애를 데려간 거야. 데려간 거지.
그것도 그냥 진짜 깐난 애기를. 영화를. 예. 근데 그걸 부모님이 그 뭐지? 눈치를 못 챌 정도로 그 새벽에 그걸 데려갈 수 있었던 건 정말 좀 미스테리한 점이 그러니까 있고. 데려가서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첫 번째 사건은 그냥 버려둔 거예요. 논두렁이. 그렇죠. 그 아이를. 예. 그리고서 1년이 지납니다. 네. 예. 그다음에 92년 2월 이때 또 생후 15일 된 아기가 또 실종이 돼요. 15일? 예. 근데 그 아이도 찾긴 찾았는데 그때가 추웠잖아요. 애가 밖에 있으니까 아이고. 얼어가지고 어떡해. 결국 아기가 그 폐렴이랑 합병증으로 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4개월 후에 네. 6월 4일 생후 4개월 된 아이가 또 실종이 돼요. 네. 4개월. 네. 근데 찾았는데 이 아이가 타박상이 되게 심한 거야. 어머. 그래서 또 이제 이 아이가 병원에서 결국 애가 죽게 되고요. 네. 그리고 3개월 후에 또 같은 마을에서 다 보령시야. 네, 다 같은 마을이에요. 다 네. 생후 6개월 된 아이가 또 실종되었는데 이 아이는 영원히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 이게 참 미스테리한 점이 많은. 아니 같은 동네에서 했다면은 네. 이거 범인은 내부에 있지 그 않을까. 내부에 왜냐면은 아기가 있는 것들도 아기가 있는 것들을 일단 확인해야 되고 그쵸. 그 마을을 그러니까 삭삭이 알아야 되는 건데 맞아요. 이거는 물론 같은 마을인데도 찾지를 못했고 그리고 이 사건하고 연동지어서 생각되는 사건이 또 한 번 있긴 있었어요. 근데 네. 이게 몇 년 뒤에 또 애가 없어지긴 하는데 네. 그 5살. 근데 그 애가 그 5살이 아니래요. 아니래요? 네, 그때 이제 그 마을에 있던 한 친구가 그 사건에 대해서 최근에 그 모 커뮤니티에 그게 글이 올라왔고 네. 거기에 댓글을 달았는데 네네. 그 당시에 그 마을에 살았던 사람이래요. 근데 이제 네. 5살이라고 했던 거는 그 잘못된 말이고 아, 네. 그 5개월 된 애였대요. 근데 애가 그 간이나 이런 게 예. 없어진 상태로 이제 막 아, 당시에 에, 도시괴담으로 아, 정신병이나 난치병이 있는 사람들이 네. 네. 사람의 생간을 먹으면 낫는다라는 도시괴담이 아이씨. 있었대요 이때 당시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수사를 네. 했다고 하고 요 방금 말한 요 사건을 네. 기점으로 이제 경찰이 비공개에서 공개 수사로 네. 전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그렇게 공개 수사 들어간 다음에 그 동네에서 개가 많이 없어졌대요. 또 네, 응. 애기 대신에. 예. 개? 그럼 뭐 지금 거의 뭐 맥락이 그거네. 그러니까 근데 그 사건은 그쪽 그 부분으로 연관이 되는데 네. 앞에 그 내 거는 이거랑은 연관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네. 조금 달리 생각해 봐도 된다라는 거고 네. 이게 어쨌든 중요한 점은 가족들이랑 같이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 그렇게 가족들이 눈치도 못 챌 정도로 인기척 없게. 그 아기를 어디까지 데려갔으며 데려간 목적은 무엇이며 네. 그리고 왜 애들 맨 마지막에 얘기했던 건 어쨌든 그 목적이 있었지만 네. 그 중간에 애들은 왜 거기 논두렁 같은데 버려두고. 버려두고 갔는지 그리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또 추정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당시에 네. 입양 같은 거를 강제 입양으로 그때 많이 했어요. 사람을 풀어서 막 시켰었대요. 이제 애기도 납치를 한 다음에 그 사람이 고르는 거야. 내가 애기가 그 뭐 예쁘다거나 네. 그 마음이 들어 데려가는 거 아니면 그냥 버렸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이 아기들의 공통점이 그 보령시 같은 산부인과에서 낳았던 애기래요. 같은 병원? 네, 그래서 같은 병원에서 이제 그 애기들의 집 주소나 이런 게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당시에 산부인과를 갈 정도,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할 정도면 또 그렇게 경제력이 나쁜 집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보통 조산원이나 당시 9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산파 할머니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저희 집도 그랬고. 아, 진짜로? 그래요? 그렇게 예. 옛날 아닐 텐데. 나 산부인과에서 했는데. 난 우리 내 동생들이 90년생이고 아. 93년생이잖아요. 네. 시골에서 그렇구나. 우리는 경제력이 어려웠으니까. 아. 그러니까 병원에서 아이를 이렇게 낳을 정도면은 네. 첫 아이거나 음.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아예 못 살진 않는 걸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요. 난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내용이 자꾸 네. 다른 생각이 나. 어떤 거요? 어떤 여성분이 이제 불임 이미 본인을 하시는 분께서 네네. 이제 어떻게 보면 안이 꼽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왜냐면 죽인 게 아니라 그래 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그치. 때리고 그러니까 뭐 때리고 버린 거니까 이게 그런 이제 뭔가 보복성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애기들이 죽어 나가는 그런 결과가 보여진 게 아닐까라는 그냥 영화적인 추측. 근데 가능성이 있는 게 확실히 그 네. 만약에 그 불임 여성이 이제 그게 계속되다 보면 스트레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격적으로 장애가 생겨서.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미제에서 공소시효가 끝났어요. 그렇겠죠. 지금 20년이나 됐네. 어떻게 이렇게 이건 못, 미제 못 합격. 찾을 수가 있어? 근데 병원을 먼저 팠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초동수사의 미흡이 가장 크지 않을까 사실. 이 당시에 그렇게 막 찾았으니까 됐어요 이렇게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이 당시. 이 당시 풍토라면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런 그 범죄 사건에서 가장 큰 게 이제 가족들이 예. 동의를 안 하면 이제 수사를 거의 다 더 진행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예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대부분 부모님들이 이제 애가 죽거나 이제 뭐 이렇게 그 가족들이 죽으면 네. 더 이상 수사를 하는 걸 원치 않았던 가족들이 되게 많았죠. 아, 맞아, 네, 맞아. 맞아요. 그래서 성범죄도 옛날 거는 많았다고. 정말. 아니 멘탈 비누방울님도 음. 그 8, 9년생이신데 친구분도 집에서 태어났다고. 네, 오. 이때는 대구인데. 저는 어렸을 때 작은 병원에 있다가 네네. 그 죽을 뻔해가지고 큰 병원으로 옮겨가서 났거든요. 저를 정크 씨요? 부모님이. 예, 아 예. 진짜요? 네. 아유 그렇게 고생해서 그래서 컸구나. 어. 큰 병원에서 나와서 컸구나니까. 아 나는 쪼매난 병원에서 나와 작거든. 나도 약간 나 작은 병이냐? 너는 높지 않은 병원. 높지 않은 병원에서 친구 한 2층, 낮은 병원? 1층에서. 참 이런 정말. 어이가 없다 정말. 네 어쨌든 네. 이런 사건이 있었네요. 네, 사건이 있었고 네. 이제 근데 출산율도 안 이제는- 좋은데 그럼 이제는 이런 사건 못 일어나요. 일어나면 안 되지. 음. 또 집도 이제 다들 경고해졌고. 그럼요. 자 무섭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꿀잼각 아 오야. 7차 오, 구독 지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꿀잼각 오, 우측 제법이야. 하단에 있습니다. 자 92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2년 지한별 실종 사건. 네. 아 이게- 성함인가요? 네, 지한별 양. 92년 92년 8월 8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패밀리 아파트에서 네. 초등학교 6학년 지한별 양이 실종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게 화제가 됐던 이유는 그의 아버지가 유명 드라마 작가인 지상학 씨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 들어봤어. 네. 지상학 씨 대표작 알 수 있을까요? 대표적은 제가 따로 조사는 안 했는데 아시는 분 드라마 있다면 작가? 채팅창 부탁드려요. 이거 지상학 이후 씨. 네 이거 이후에 딸에 관련된 그 드라마도 집필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정말요? 네. 아하. 일단은 사건은 보충학습을 위해서 이제 미술학원에 가던 그 지한별 양이 네. 학원이 끝나고 친구네 집에 놀러 간다고 하고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수소문을 하는데 이제 그 친구들의 증언에 의하면 네네. 지한별 양이 이제 파마 머리를 한 젊은 여성과 이제 가락시장 쪽으로 가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네. 이제 가락시장 방향이 그 지한별 양의 집이랑 정반대 방향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걸 토대로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나흘 후에 편지가 날라옵니다. 네. 딸을 되찾고 싶으면 현금 1,500만 원을 준비해서 약속된 장소로 나오라.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돈을 준비해서 갔는데 신림동으로. 돌아오지 않은 거죠. 그가 그 약속 장소에 아무도 나타나지 네. 않아요. 그리고 8개월 뒤에 전화가 옵니다. 네. 형이 지한별 양을 데리고 있는데 이게 부산과 울산 중간쯤에 있으니까 데려가기 형을 설득하려면은 이 차비가 필요하다. 이 아이를 예. 풀어주라고 설득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한 20만 원 정도를 입금해달라. 라고 해서 입금을 하고 부모님도 내려갔는데 네. 허탕을 쳐요. 이게 거의 허위 신고 같은 거였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지한별 양을 계속 찾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공개 수사로 전환을 해가지고 3,000개의 시설을 2,000명이 넘는 인원이 투입돼서 다 찾았는데 네네. 결국 지한별 양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미스테리한 점은 네. 그 아까 편지를 보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편지가 이제 지한별 양의 필체로 판명됐다는 점과 에? 그 편지가 지한별 양한테 시켜서 쓰게 한 거예요. 네. 그 편지를. 근데 협박의 흔적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편지에 지문이 지한별 양 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또 미스테리였고요. 그 지한별 양이 썼던 일기 중에 이제 최근에 공부하기 싫다. 네. 지금 초등학생인데도 뭐 조금 힘들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미뤄서 네. 가출이 아니냐라는 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영화 근홍 목소리랑 좀 비슷하죠. 느낌이 있네. 네. 지금 92년 당시 겨울연가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상학 씨가 겨울연가? 드라마? 드라마 92년이었나? 그럼 배우년 제가- 씨 나온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어야 되는데 아, 너무 아마 나중에 집필하신 게 이거지 않을까요? 나중에, 92년도에 아마 영화 다른 겨울연가라는데? 아 영화 영화? 겨울연가. 어...
맞아요. 스톡홀름 신드롬일 수도 있어요. 그 범죄자의 심리에 동조하게 되는 그런 걸 수도 있고. 여튼간에 이때 당시에 그리고 막 입금해주고 막 이래도 그래, 잡기 못 받아. 힘들었던 이유가 왜냐면은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기 아마 직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도 보내는 사람도 이름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계좌번호로만 찾을 수가 없는 거지. 지금 보니까는 네. 이 당시 유괴가 굉장히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여기 금액을 보면은 1,500만 원에다가 나중에 20만 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네. 그러니까는 되게 현실 범죄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하지? 그 경제적인 경제범이라고 봐야 되나?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데 이게 좀 또 이제 사건이 또 밝혀지지가 않다 보니까 네. 뭐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금액 자체로 봤을 때는 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걸로 보면 그치. 이게 좀 뭔가 찌찌꼬롬하죠. 그렇죠, 그렇죠. 이때는 뭔가 그런 금액적인 것도 아니고 협박용도 아니고 뭔가 알 수 없는. 그래서 더 미스테리한 거고 이때 당시 생각해 보면은 그 담벼락에 실종된 아이를 찾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붙어 있었고 엄청 많았어요. 맞아요. 오리온 초코파이 뒤에도 있었고 그래. 맞아. 맞아요. 우유팩에도 있었고. 맞아. 이런 사건들이 진짜 많았네. 네, 맞아요. 이래서 요즘에 슈퍼맨이 돌아왔다 보면은 그 항상 그런 교육을 그 나오더라고. 따라가지 말라고. 남이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놀자 그러면은 그 맞아요.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 인터넷에 유명한 악이 있잖아요. 뭐요? 네. 나랑 아이스크림 먹으려면 안 돼요 하는 친구 있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똑같이 한번 따라해 가르치는 거. 줘볼래요? 엄청 귀엽네.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래 하면 네 이랬다가 안 돼요 안 돼요 하는 애 있어요. 귀엽다. 쪼링고공원님이 이 작가분이 네. 로버트 태권브이 각본도 쓰셨었다고.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제보 감사. 제보 감사합니다. 유명하신 분이구나. 저도 참 애기 얘기는 진짜 그러네. 말하면서도 힘들어요. 네, 네. 제가 묻기도 힘들고. 네. 이게 중간중간 저희가 저희끼리 얘기하면서 웃는 거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해하실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요. 제가 웃으면서 조금 약간 웃어도 되나 싶어가지고. 아니 제가 안 돼요. 안 돼요는 어떻게. 웃어도 되지. 아니 그래서 그런 맥락 때문에. 다른 분도 아시잖아요. 그 귀여운 애기 하면서. 네네네. 자 93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3년에는 지존파 사건. 무서워. 이거 진짜 무서워. 지존파. 나 들어보기만 했지. 진짜? 사건 기어 들어봐요 한번. 그러니까. 이게 당시 25살이에요. 네. 김기환이라는 그 분이 김기환. 후배들과 함께 부유층을 향한 증오를 표출하고자 조직을 결성했는데 네. 이때 이름이 이게 지존파가 아니라 그 지존파는 그 경찰에서 따로 나중에 붙인 거래요. 네. 원래 조직 이름은 이제 마스칸. 이게 헬라어로 야망이라는 뜻이래요. 네. 근데 이제 그들의 행동 강령이 있는데 이게 부자를 증오하고 각자 10억을 모을 때까지 범행을 하고 그리고 배반자는 처형하며 네. 여자는 어머니도 믿지 말라. 요거를 이제 4가지 정도를 강령으로 삼고 네. 살인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이 범죄의 처음에 목적과 다르게 나아가면서 이 뭐라고 하지? 일반인까지 손을 대기 시작을 해요. 애초에 부자는 손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배신자도 정말로 아까 말한 대로 네. 처형하게 되는 네.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일단은 이제 이 사건의 개요나 이런 뭔가 그 범행 내역들은 중간에 여기서 이제 가담하게 됐던 여성 한 분이 탈출하게 되면서 네. 경찰서에 이제 신고가 되어서 이제 이게 거의 추석 때쯤 공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근데 이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 범행이. 이게 94년 건거 전까지 한 5명 이상을 살해했는데 네. 밝혀진 것만 5명이에요. 근데 이제 이들이 아지트에 이제 이 소각물을 마련하고 소각시에는 이제 바비큐를 구우면서 냄새를 이제 없애는 등의 이 주도 면밀함. 사체를 무서워. 소각을 한 거죠. 아하, 그리고 소각을 하고 서로 고기를 구우는 거. 그리고 서로 인육을 나눠 먹거나. 아우 쉣. 그래요. 그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이게 사건이. 그리고 뭐 진짜로 자기 그 조직을 가담을 했다가 나가려는 사람한테 배신자를 바로 죽이고 네. 그 사람들 죽이는 방법도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이 되게 사소하게 그냥 자기네들이 집단이잖아요. 그냥 잡아다가 그냥 죽인 거예요. 그냥 구타해서 그냥 소각모에 넣어서 그냥 처리해버리고. 진짜 짜증난, 진짜 화가 나는 부분은 이제 보면은 뭐 부자애들에 대한 징후로 뭐 이렇게 한다고 자기네들 강령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 괴롭히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인륜적이고 폐륜적인 폭력이잖아요, 이거. 근데 이제 그 김기환 씨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뭐 반장할 정도로 우수했다고 해요, 어린 시절에는. 근데 똑똑했대요. 집안이
헬라어를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집안 환경이 얼어지면서 이제 범죄의 길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네. 조직원 중에 한 명이 수사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부자를 아직 손 못 대본 게 한이다. 아직 더 못 죽여서 아깝다. 아쉽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충격적이었죠. 너무 사고가 잘못됐다. 그렇지. 너무 생각이 잘못됐다. 그리고 이제 김기환 씨는 이제 사형 선고 받을 때 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뭐라고요? 전두환 노태우는 무죄인데 왜 나는 유죄냐 이러면서 이제 재판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분은 그럼 사형 당하신 건가요? 네, 네. 지정판에 사형됐습니다. 네. 아니 지금 꿀보 윤미님께서 현재까지 사형된 건 중에 마지막 사건이래요. 지정판. 네, 마지막 사건.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이 범행이나 이런 게 거의 추석 때쯤에 밝혀지고 이 사람이 잡히면서 전국적으로 이게 엄청나게 화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모이고 TV를 되게 자주 틀었을 때. 딱 사람들이 모여서 볼 수 있는 그 시기에 이게 터지는 바람에 네. 이 전국적으로 진짜 엄청나게 화제가 저 됐어요. 아직도 이 범행 현장 소강로 기억나요. 뉴스 화면에서 본 바베큐 그렸던 그림이랑 이걸 공개했었거든요. 이거 언론에서. 기억해? 기억나. 그 장면만 기억나. 아, 나 아직 너무 그때 충격이어가지고. 이건 정말 그러니까 이건 이게 그 범죄했던 어쨌든 그 청년들이 젊은 나이에 다들 거기 그러니까. 25이면 이게 조직에는 19살, 17살 막 이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예. 그런 친구들을 데리고 이런 사상으로 네. 어쨌든 살인을 그냥 서슴지 않게 시켰다는 거. 그리고 그런 조직을 나가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것까지 같이 했다는 거. 예. 그리고 그 중간에 나간 여성도 그냥 그 이 조직에 가담하려고 가담한 게 아니라 네. 여자친구로 이제 알고 네.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죽이는 현장에 같이 있었다가 참여를 시킨 거죠, 그냥. 공범자로 만들어버린 거구나. 근데 이 여성분이 탈출 과정도 조금 다이나믹한데 유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탈출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몰래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기사한테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맞아요. 택시 기사가 내가 이 동네 깡패를 다 아는데 무슨 얘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조차 그 공범인 줄 알고 네. 중간에 내려가지고 막 경운기를 타고 뭐 막 이동을 해가지고 탈출극을 거의 벌이다시피 해서 경찰서에 어머머머. 가서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겨우. 어머. 그래서 이 여성분만 정상 참작을 하고 나머지는 다 네, 사형. 남김없이. 이게 진짜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사형. 그랬구나. 그렇죠. 이게 그 마지막 대사 뭐 그 오디진스님이 얘기하신 예. 분은 다른 분이에요. 그건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거고 이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지정파 사건. 여의도 광장에서 근데 묻지마 차량 돌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랬어요? 이거는 모르네. 제가 거기 마지막 사형은 조사하지 않았는데 아. 지존파 사건은 이제 가담한 조직원들은 다 사형으로 종결된 걸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이었습니다. 네네. 자, 94년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온보현 살인 택시 사건. 온보현이 뭔가요? 온보현 씨예요. 이름이. 네. 성함이군요. 온보현. 이것도 진짜 역적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이제 폭력적인 아버지가 있었대요. 그리고 네. 이제 어머니가 그에 못 이겨서 이제 음독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어렸을 때 이제 자신의 나이만큼 사람을 죽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84년부터 이제 이걸 사람을 죽일 계획을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94년에 실행을 한 건데 낡은 스텔라 택시를 하나는 훔칩니다. 네. 그리고 그 번호를 위조를 하고요. 자신의 사건 일지를 기록할 수첩을 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을 납치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2번 정도 미수를 하게 돼요. 그다음에 네. 이제 계속 범행을 꾸준히 저질러서 네. 살인을 2번 정도 행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살해하는 도중에 이제 자기가 이제 칼로 이제 사람 너무 막 찌르다가 네. 손을 다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네. 그것 때문에 은신하는 중에 네. 지존파 사건은 아까 말한 대로 그 뉴스에서 막 나오는 걸 본 거야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막 그거에 대해서 경쟁을 시작. 자기랑 이 사람이랑 비교하고 싶다고 해서 자수를 해요. 그래서 감방에 같이 넣어달라. 그렇게 같은 요구를 감방에 합니다. 넣어달라. 예. 그래서 이제 그 수첩에 보면 아까 말한 대로 그 경쟁 심리를 느끼거나 아니면 자신의 그 범죄에 대한 그 고민 그리고 뭐 내가 나쁜 사람일까 착한 사람일까 그리고 아니면 범죄에 대한 뭐 기록 그리고 이제 자수하기 전까지 전국 수배령이 떨어졌지만 나는 절대 경찰들 잡을 수가 없다 이런 범죄에 대한 자신의 자신감 이런 걸 되게 표출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분은 자신의 그 바람대로 네. 그 지존파 사건 때 같이 처형이 돼요. 네.
할 말이 없다 진짜 이거. 이 사건 일지가 되게 충격적이었던 사건이에요. 네. 그거를 뭐 자신의 사건을 정당화한다든지 네. 내가 나쁜 게 아니다. 막- 나는 이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다. 고속도로에서 여성분을 네. 납치를 해서 구타를 한 다음에 네. 그 자신이 그 파놓은 구덩이 같은 데 있어요. 근데 넣고 죽이려고 한다던가 네. 아니면은 여성분을 이제 구타를 하고 이제 그 성폭행을 해서 네. 나무 같은 데 걸어두고 네. 이제 친구를 데려오겠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잡으러 갔는데 그 여성분이 중간에 탈출하니까 네. 그 새로 잡아온 여성분을 홧김에 무참히 살해를 하는 등 되게 이게 거의 제가 봤을 때 쾌락 살인자거든요, 이거. 최근에 그 살인 많이 하셨던 분 누구죠? 뭐 유영철 씨라든지 유영철 씨. 강호선 그 이라든지. 누구냐?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나왔어요. 네네. 이제 유영철 씨가 살인을 했다고 증언을 하고 네. 자기가 이제 자백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와서는 내가 언제 그랬냐 죽이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번복을 계속했는데 네.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좀 비슷한 맥락인데 TV에서 네. 사건을 본 거야. 근데 그거를 내가 죽였다. 그러니까 자기를 좀 과신하기 위해서 내가 죽였다. 저 나다. 저 나다 하고서는 그럼 경찰들이 너 그때 손으로 맞고 그렇게 해서 찔러 죽였지. 그러면은 네. 그러면 자기가 그걸 외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시연하러 가서 그거를 그대로 하는 거지. 그대로 하고 나서 난 사실 그거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는 사실 범인이 따로 있었을 수도 있고 유영철이 했을 수도 있는데 그 사건이 유영철로 감으로써 그 사건이 종결이 돼버리는 거야. 유영철이 한 걸로 걔가 자백을 해버렸으니까. 근데 나중에는 자기가 그걸 안 했다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아니, 그거랑 지금 말한 거랑 똑같은 사건이 그 제주도 사건이 있어요. 네. 제주도에서 그 여성 내가 이거 조사하다가 나왔던 건데 그 조금 뭐 디테일이 떨어져서 제가 일단 뺐던 건데 네네. 그 제주도에서 한 여성분이 이제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되게 많이 훼손을 당한 상태에서 네. 돌아가시는 사건이 나요. 무슨 변사체라고 하죠. 예, 그 인천 무슨 서귀포시 어디 무슨 각인가 무슨 원인가 거기 그 장소 유명한 네네. 장소 옆에 있는 공원에서 발견이 되는데 네네. 그 분이 이제 어쨌든 그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그거에 대해서 추적을 해서 결국 범인을 잡는데 그 범인이 고담 씨가 말한 것처럼 그 증언이나 이거 현장 재현까지 다 해놓고 마지막에 이제 법정에서 그러니까. 나는 살인을 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 스탠스가 싹 바뀌고 뭐 이렇게 찾아본 과정에서도 결국 그 사람이 죽였다는 증거가 그 증언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무죄로 결국 풀려나게 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유영철 씨 잡았을 때도 문제가 뭐냐면은 경찰들이 자기가 진작되는 이제 용의자 유령 용의자들 진작된 사건들이 그걸 먼저 뱉어버리는 거지. 뱉어버리고 유영철은 그걸 메우고 있다가 영화에서처럼 너 이거 그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살해한 거 맞지 하면 네 하면 그렇지. 근데 그래서 지금까지도 걔가 이제 사형을 할 쯤 되면은 이제 하나씩 풀어. 나 그때 살인했다. 그럼 그때 다시 그 사건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살아. 그러다가 나 그거 안 했다. 하고선 또 밀어. 그러다가 다시 또 자기가 죽을 것 같으면은 또 하나 꺼내.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대요. 세금으로 먹고 살고. 그게 그것이 알고 싶다 이제 하나의 테마로 나왔어요. 근데 좀 짜증 나는 얘기고요. 아까 지존파 때 마지막 사건을 또 고현일님께서 친절하게 확인해 주셨는데 1997년 12월 30일 날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 고 김영삼 대통령 때 맞죠? 고 김영삼 대통령 때 사형 집행을 실시했고요. 그때 같이 그 아까 얘기했던 뭐 여의도 돌진 사건 여의도 광장 돌진 한꺼번에 다 사형이 집행됐다고 하고요. 지금 사건 일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자기 사건을 정당화시키는데 분명히 되게 힘든 과정에서도 그렇지 않은 선택, 옳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제 주변에도 분명히 있어요.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이거는 자기 정당화하려는 것밖에 안 되고 맞아요. 사람은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건 맞지만 지배당하진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은 그냥 쾌락 살인자 같아요. 너무 심란하다. 계속. 그러니까요. 준비하면서도 나 너무 심란하다. 준비하면서도 힘들었어요.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대본 읽는데. 재미를 포기하고 무서움을 갖고. 어제 새벽에 저한테 이거 너무 무서운 거 아니냐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으시는 분들이 너무 불편해하지 않으실까 좀 걱정돼가지고. 이게 다들 유명한 사건이라서 어쩔 수 없는 게 뭐 귀신 이야기나 이런 거는 사실 뭐 증거나 정확한 게 우리가 너무 없어서 뜬구름 잡는 거니까. 연대도 알 수 없고 너무 많이 했어. 자 여러분 즐겨찾기 구독 꿀장각
네, 꿀잼각 부탁드립니다. 60초에 한 번씩 누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95년 이거 또 유명한 사건이죠. 이건 정말 유명합니다. 네. 뭔가요? 듀스 김성재 의문사. 아, 네. 이거 한창 사춘기 때. 네,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들 할 말 많을 것 같아서 일부러 이건 조사 안 했어. 아니, 아. 나는 이때 이 사건이 있었을 때 좀 싫었어요. 왜냐면은 네. 이거 뭐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네. 그때 11월 20일이었단 말이에요. 11월 20일. 네. 내가 21일 날 생일이야. 아, 너 생일날 이렇게 뭔가 불안하고 막 사회적인 이슈 같은. 갑자기 이게. 아니야 진짜 그 당시에 그랬어. 나 초등학생이잖아. 그치, 민감하지. 내 민감하지 초등학생 때. 생일 잔칫날인데. 잔칫날인데 갑자기 다들 이렇게 분위기가 숙연하고 막 그래서. 안 그래도 방학이라서 친구들도 안 그러니까 그때 당시 언론에서 이거 엄청난 화제였고, 그때 아니 사건이 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미스테리라고. 나 어쨌든 사건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면 네네. 인기 그룹 듀스의 멤버였던 이 김성재 씨가 의문사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게 솔로 앨범으로 컴백한 지 아마 하루 만일 거예요. 라이브 네. 무대를 딱 맞아요, 소화하고 네. 다음날 바로 갑자기 의문사를 해가지고 충격적이었던 사건인데 네. 당시 언론에서 자살이냐 아니면 약물 중독이냐 이런 걸로 되게 막 몰아갔었어요. 맞아요, 처음에. 맞아요. 근데 이제 범인이 여자친구가 아니냐라는 이제 그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용의자를 여자친구로 포커스를 잡고 수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이제 당시 여자친구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아요. 네. 근데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데 사유가 이제 이게 증거 불충분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이에요. 네. 이 증거 불충분으로 된 이유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그 국가수의 이제 정희선 원장이라고 계신데 네네. 그분이 2012년에 이제 은퇴를 해요. 네. 이때 인터뷰를 하면서 네. 조금 그 부분에서 밝혀지게 되는데 네네. 이 부분이 가장 아쉬웠던 그 자기가 사건 맡았던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김성재 씨 사건이다. 라고 하면서 이게 범인을 못 잡아서라기보다는 당시에 이제 그 화학 그러니까 이 약물의 종류 네. 김성재 씨를 죽게 한 그 약물의 종류를 파악하는 게 너무 어려웠다고 해요. 막 10만 종류의 그 화합물을 알아보고 나서 10만 종류? 예, 그때서야 겨우 알아낸 게 이제 이게 사람한테 쓰는 약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바로 이제 동물 마취제였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에게 거의 다 쓰이지 않고 이게 뭐라고 해야지? 여러분들 이런 말 하면 좀 마음 아프겠지만 그 네. 강아지들 안락사 시킬 때 아. 주로 쓰는 약이라고 해요. 이제 어쨌든 이때 이게 이 약을 썼다라는 걸 교과서에서 어쨌든 밝혀냈지만 네. 그것만으로는 증거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걸 누가 네. 썼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걸 제시를 한 다음에 네. 그 용의자가 네. 제가 사실은 이걸로 그 김성재 씨를 죽였습니다라는 자백이 있었어야 됐는데 그게 없었지. 그 여성분은 끝까지 자신의 스탠스가 그 일관되었었기 때문에 네. 그걸로는 성립이 증거가 안 된다. 성립이 안 된다. 그런 걸로 이제 증거 불충분이 나왔던 거고 그리고 이분이 정말 그 범인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정 지을 그렇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 원래 네, 수사 네. 모든 수사는 무죄 추정이 원리.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거는 그 조사다 보니까 카더라로 나왔던 얘기인데 네. 그 얼마 전에 또 돌아가신 그 배우분이 네, 있어요. 이성민 씨. 네네. 그분의 뭐 누구? 부인 제가 그 남자의 자격에서 이제 나왔던 네. 마약을 네, 하셔가지고 네, 이제 네. 무리를 빚었던 분 네. 계신데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부인이 김성재 씨의 전 여친이다라는 막 그런 루머가 나왔었는데 네, 인터넷 SNS에 네. 많이 터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닌데 이제 그런 식으로 루머가 돌아서 네. 본의 너무 아니게 말도 안 돼. 피해가 많이 갔던. 네. 네. 아, 김성민 씨입니까? 김성민 씨, 죄송합니다. 네, 정말 네. 죄송합니다. 아, 예. 제가 정말 네. 죄송합니다. 예, 김성. 그러면은 김성재 씨는 네. 좀 안락사 그 약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약물은 이제 그걸로 밝혀진 거죠. 사인인 동물 마취제. 어... 네. 그럼 밝혀진 거긴 하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본인이 누가? 투약을 했느냐 음. 아니면 누군가 투약해서 죽인 거냐 이거가 밝혀지자는 거죠. 누가가 밝혀지잖아요. 아 그 영수증만 찾았어도 찾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쵸. 아, 근데 이제 그런 95년도 것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뭐 카드를 하면 꼭 이렇게 이력이 남는 것도 아니고 전혀, 예, 전혀. 현금 그런가? 영수증도 없던 시대고 전혀. 영수증이 지금은 되게 활발히 주고받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때는 영수증 이게 되게 우리나라에 옛날에 있었던 안 좋은 경제적인 안 좋은 습관인데 서로 영수증 안 챙기는 게 매너. 왜냐면은 영수증 챙기면 세금 떼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현금을 뭐- 하면 좀 더 싸게 드릴게 우리- 이런. 아, 문화가 그냥 있잖아요. 현금 네. 문화였죠. 아니 우리가 거기다 우리도 원래. 요새 솔직히 뭐 음식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영수증 드릴까 하면 아니요 버려주세요 이런 예 거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있고. 근데 이게 어른한테 배운 거야 네, 사실은. 맞아. 어. 그리고 그건 조금 딴 얘기일 수 있는데 영수증에 네. 관련돼서 네. 뭐 공영 주차장 아니고 모든 다른 주차장 그 사립으로 사설을 운영하는 주차장은
현금 결제밖에 안 돼요. 맞아요. 카드 결제가 안 되면 이거 불법이거든요. 근데 다 현금으로. 불법이죠. 네. 왜 겠어 이유가 다. 그리고 세금. 그렇죠. 네. 탈세용이죠. 어쨌든 그리고 이 김성재 씨 그때 어머니의 네. 말에 따르면 네. 이 전날에도 뭐 이제 막 어머니 밥 해주는 밥 먹고 싶다는 막 얘기도 했었다고 하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 김성재 씨가 자신이 죽을 걸 알고 있었느냐에 대한 포커스도 되게 많이 자살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엔 자살이었다가 나중에 얘기가 타살로 넘어가고 네. 막 이랬었어요. 맞아. 근데 뭐 밝혀지지 않았으니. 이건 아직도 연예계에서도 가장 큰 미스테리 중 하나인 사건이죠. 그렇죠. 근데 요 때랑 그 비슷한 얘기가 뭐가 있냐면 서지원 씨가 그쵸, 서지원 씨. 네. 내 눈물 모아 서지원 씨가 돌아가셨는데 같은 해 그때- 돌아가셔가지고. 네, 저희끼리 그냥 어린 애들끼리 하는 얘기로는 뭐 이렇게 서지원 괴담이라고 해가지고 맞아. 그 영안실에 왜 시체 이렇게 넣는 네 맞아요. 주머니 비닐 주머니 있잖아요. 그 안에 나중에 열어보니까 뭐 손톱 자국이 있었더라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실제로 죽지 않았는데 이제 거기 안에서 루머죠, 루머. 네, 완전 루머예요. 그냥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 네, 맞아. 갑자기 그래서 생각이 진짜 났어요. 무서웠어. 네, 네, 또 동시에 또 돌아가시니까 네. 이거 관련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얘기 많이 했었죠. 같은 해 있었던 또 다른 사건이네요. 다음 건. 다음 거는 이제 치과 의사 모녀 살인 사건. 네, 요거는 이제 6월 12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화재 신고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네. 현장에 이제 그 소방관 여러분들이 도착을 했으니까 이 치과 의사인 여성과 그의 딸이 사망한 채로 그 욕조에 그 담궈져 있는 걸 발견한 거죠. 네. 당시 2살이었대요. 네. 어, 근데 이제 이때 남편은 외과 의사인데 출근을 한 상태였어요. 네. 이게 화재 신고가 9시 이후에 들어간 상태였고 그 남편은 증언에 의하면 7시에 두 사람의 배웅을 받고 자기 출근을 했다. 이런 마침 상태였죠. 개원식이 있었다고 해요. 네. 자기 개인 병원.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들리는 말에 의하면 어쨌든 그 부부 사이에 불화도 있었고 네. 부인은 외도 중에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음. 남편은 자신은 뭐 부인이 외도한지도 몰랐고 몰랐고. 네. 특히 얼마 전에 이제 그 장모 모시고 이제 괌에 여행 갔다 올 정도로 사이도 나쁘지 않았다. 네. 둘째도 가지려고 한약까지 먹고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런 것들도 정황적으로 한약도 맞아, 나오고 네. 예, 맞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경찰이 가장 큰 포커스를 준 건 그거예요. 이제 9시에 그 발견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시체를 봤을 때 확인하는 게 이 시체 경직도랑 네. 시체가 이제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나오는 게 이 시반이라고 있대요. 네. 시반? 예, 이게 여기가 막 파랗게 멍처럼 생기는 게 있대요. 피멍 같은 거구나. 네,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시점에 생겼느냐나 이런 걸로 이제 그 사망 시간대를 추정을 하게 되는데 네. 이게 언제 생겼느냐, 남편이 나가기 전에 생긴 거냐, 아니면 남편이 나간 이후에 생긴 거냐, 네. 이거 갖고 포커스를 계속 두고 수사를 하는데 일단은 그 따뜻한 물에 있었다고 욕조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네네. 따뜻한 물이 터져 있었는데 이게 그 따뜻한 물 같은데 그 시체가 있으면 그게 빨라지거나 정확한 사망 시간대를 추정하기 어려워진 그쵸. 상태라는 그렇게 거예요. 되겠네요. 네, 근데 그거를 그 당시에 이 물 온도를 체크를 안 했대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이 사건이 어. 미제로 남은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초동 수사의 미흡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모르는 거지 뭐. 그렇지 몰라서 못한 거지. 근데 거기다 이게 그 현장 그 느낌 있잖아요. 그 분위기가 네. 남편이 그 사건 있기 얼마 전에 빌려봤던 비디오에 그 살인 사건하고 비슷한 내용이 있던 그 테이프가 있었대요. 남편이 빌려본 거야 그거를. 뭐지? 근데 이제 남편은 자기는 본 적이 없었다고 했는데 비디오 방에는 그 빌려본 기록이 남아 있었던 거지. 그리고 그 남편은 외도를 몰랐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병원 그 직원들조차도 그 부인이 바람 피는 걸 알고 있었다.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풍문으로는 돌고 어, 있었던 어, 어. 이야기였던 거고.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남편이 범인으로 생각을 하고 네. 계속 수사를 했던 거죠. 그래서 되게 오래 걸렸어요 진행 재판이. 그래서 이제 그 시체가 어쨌든 그 살인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7시 이전이다. 네. 네. 경찰이 이걸 포커스를 맞춰서 조사를 하고 증거도 다 제출해서 처음에는 그 남편이 이제 살인을 저질렀다로 거의 판명이 가려고 했었어요. 네. 네. 그리고 첫 번째 재판에서도 그렇게 됐었는데 남편이 그거를 이제 외국 변호단을 쓴 변호단하고 그 조사 그러니까 그쪽으로 전문가를 이제 섭외를 한 거예요. 의사니까 아니면 네, 네. 본인도 그래서 그쪽에서
7시 이후에 사망을 해도 이런 가능하다. 이런 시반이나 이런 경직도가 나올 수가 있다. 이걸 증거 자료로 만들어서 내게 되면서 이게 앞에 경찰대가 조사했던 게 다 까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무죄로 이제 됐고 그 경찰들은 이거는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 해가지고 이거를 대법원까지 가고 계속했는데 결국 마지막까지 무죄로 나왔죠. 무죄로. 그러니까 이 사례가 그 초동 수사의 미흡함으로 꼽는 법의학적으로 네. 꼽는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때만 제대로 체크만 했었어도 이 사건은 풀릴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범인이 누구였던 간에. 그래서 이게 뭐 채팅방에도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네. 정말 유명한 판례 중에 하나고 네. 이 당시 이후로 이제 우리나라 그 이런 감시. 과학 수사 이런 감식하는 팀들이 이 뒤집혀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한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그치. 해요. 예. 증거가 또 있어야. 예. 근데 이제 여전히 미스테리한 점은 그러면 남편이 죽이지 않았다고 하면 누가? 그 2시간 내에 누가 그 2명을 살해하고 거기다가 불까지 내고 갔느냐. 증거가 없으니까. 왜냐면 이제 그 불 난 시점도 되게 많이 이제 얘기가 많았었는데 남편이 살해했다고 하면은 남편이 나갈 때 붙이고 나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 불 탄 정도나 이런 게 그렇게 심하지 않았거든요. 네, 이게 애초에 처음에 말했지 바퀴벌레야 그때 연기로 태우는 거 그것 좀 못 태우게 하라고 이제 경비실에 민원놓다가 화재인 줄 알고 집에 들어갔는데 살인 사건 현장이 벌어져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러면 범인이 나간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건데 그러면 도대체 그 시간에 누가 죽이고 누가 나갔느냐 이거가 파악이 안 됐던 거죠. 네, 그래서 미제로 판명되고 이제 유력한 용의자인 남편은 무죄로 판결났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남편은 이후에 뭐 이 사건 때문에 충격을 많이 먹어서 네. 의료봉사를 주로 하고 그러고 계신데요. 그래서 진짜로 진범인지 아닌지는 솔직히 애매모호한 거네. 근데 이제 대법원의 판결은 무죄니까 무죄인 거죠. 무죄예요. 무죄. 그대로 봐야겠죠. 그렇죠. 네. 더 이상 이거는 그분한테 죄를 물을 수가 없는 네. 사건이다. 참. 너무 이상하다. 너무 기묘하죠. 의심스럽고 기묘하고. 아니 이게 저도 조사하면서 내가 한국에서 나는 정말 즐거운 유년기를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네. 우리 어렸을 때잖아요. 네, 그쵸. 맞아요. 진짜 몰랐던 얘기잖아. 난 그거라. 전혀 몰랐던 얘기야. 이런 일이 맞아요. 있었나? 그리고 방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또 무대가 양재동이야. 그러니까 잘 사는 집들 얘기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일이 잘 사는 집에도 있나 싶을 정도고 좀 예 무섭습니다. 한국이 낯섭니다. 지금 낯설어요, 진짜 낯설어요. 이거 조사하면서 엄청 신기했다니까 진짜. 다들 지금 찝찝하시다고. 그쵸, 찝찝하죠. 네. 다음 97년 대구 동구 연쇄 살인 사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DBC